한 주간 해외 자동차 소식을 리뷰합니다.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요, 바로 해외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 5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볼보인데요. 볼보가 아니라 바로 볼보의 최대 주주인 바로 지리자동차 그룹입니다. 지리자동차 그룹은 볼보의 소형 및 중형 플랫폼을 말레이시아 프론토 브랜드에 적용, 신모델 라인업 구축에 나선다고 합니다. 중국 지리자동차 그룹이 이제 말레이시아의 자회사인 프론토의 이제 세대 볼보 자동차 플랫폼 적용 동남아시아 시장에 공략을 나서게 된다고 하는데요.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지리자동차 그룹은 볼보의 소형 및 중형 플랫폼을 말레이시아 프로톤 브랜드에 적용 신모델 구축에 나선다 합니다. 이번 프론톤 브랜드 재편 계획은요, 지난 2013년부터 볼보 자동차 함께 개발해온 공동 플랫폼을 산하 브랜드에 접목하고 생산 공장을 재편하려는 지리그룹의 중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지리그룹은요, 지난 2010년 18억 달러, 약 하나로 2조 1375억 원의 세대 볼보 브랜드를 인수했죠. 그래서 지리자동차 볼보는 2017년 또 CMA라는 이제 플랫폼을 공동 개발, 볼보 XC40 링크코의 1, 2, 3, 5와 그다음 배터리 전기차 폴스타2 XC40 등에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리자동차는 이어서 지난 2018년 이제 BMA 를 자체 개발, 세단 및 크로스오버, MPV 등 다양한 컴팩트 모델에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지리자동차는 B세그먼트 모듈러 아키텍처인 BMA와 중형급의 CMA를 프론토에 공급, 스웨덴 볼보의 기술과 지리자동차의 원가 제어, 공급망 관리, 그다음에 현지 생산 능력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차가 좀 장악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나라가 베트남이죠. 근데 저도 이제 가족끼리 베트남 여행 그때 갔었는데 확실히 일본 차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판도가 크게 흔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미국의 전기 픽업 트럭을 만들고 있는 바로 니콜라라는 회사 이야기입니다. 니콜라가요, 미국 폐기물 관리 업체 리퍼블릭 서비스와 2,500대 전기 트럭 납품을 계약을 재결을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라이벌로 성장하고 있는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니콜라가 폐기물 수거용 트럭 수천 대를 수주를 했는데요. 로이터 등에 따르면요, 니콜라는 현재 시간 지난 10일 미국 폐기물 관리 업체인 리퍼블릭 서비스와 2,500대 전기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요, 150마일, 그러니까 241.4km의 주행 범위의 무공해 전기 트럭이 2023년부터 자사 차량을 통해 배치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양측은 이번 거래에 최대 5,000대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1000마력급 파워트레인과 소프트웨어가 탑재될 폐기물 차량의 도로 테스트는 2021년 말부터 시작, 2023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콜라의 CEO인 밀턴은요, 니콜라는 중량급 무공해 트럭을 전문으로 생산할 예정이며 폐기물 시장은 업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시장 중 하나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직 이제 지금 뭐 얘기하죠, 본격 양산 단계에 들어가지 않는 니콜라는요, 2021년에 최초의 전기구동식 세미트럭을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라 하고요. 연료전지차도 2023년에 출시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니콜라가 또한 최근에 미국 애리조나의 생산 시설 건설을
시작했다 하고요. 시설 규모는 2교대 연간 3만 5천 대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캐딜락입니다. 캐딜락이 드디어 첫 번째 전기차 리릭 네, 의 가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가격과 사진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조금 중요할 만한 점은 바로 가격이 6만 달러 하나로 하나가 아니죠. 원화로 네,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7,100만 원 아래에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JP 모건 오토 컨퍼런스에 참여한 스티브 칼라이 북미 GM 사장은요, 리릭이 현재 업계 중형 럭셔리 SUV와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을 하고요. 초기에는 약간의 프리미엄이 붙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구체적인 가격을 제시 않았지만 6 또는 7로 시작하지 않고 5자리만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암시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리릭은 이제 아우디 이트론, 제규 아이페이스, 테슬라 모델 X 등 다른 경쟁 클로스 오버 대비 매력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 이제 전기차 포트폴리오 소개 함께 순수 EV 크로스오버 리릭을 선보였고요. 해당 모델은 GM의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 사용 2022년에 생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구동 방식은요, 4륜 및 4륜 구동이 제공되고요. 4륜에는 2개의 전기 모터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배터리는 LG 화학과 공동 개발한 약 100kWh의 용량의 얼티움 배터리 팩을 장착, 1회 충전으로 300마일 약 483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충전은 150kW 이상의 DC 고속 충전 및 최대 19kW까지의 레벨 2 충전이 가능해 충전 시간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요거는 조금 글로벌 이야기입니다. 바로 전기차가 굉장히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캐딜락도 전기차가 나오고 있고 또 테슬라, 뭐 니콜라 등등 글로벌 업계들이 지금 전기차를 대거 내놓으면서 가장 중요한 바로 배터리 2차 전지죠. 2차 전지 네, 이제 이 차업계들이 배터리 자체 개발에 사활을 걸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크게 확대함에 따라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시장도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배터리 전문 업체와 협력을 해왔지만 최근에 생산 공장에서 전기차용 배터리를 직접 개발 및 생산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그간 일본 파나소닉이나 LG화학, CATL 등과 공급 계약을 체결해 배터리를 공급받았지만요. 올 초 미국 캘리포니아 프레몬토 공장에서요, 독자 배터리 셀을 양산하기 위한 라인업 구축, 배터리 생산 관련 전문 인력을 현재 모집하는 등 배터리 자체 생산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뭐 BMW뿐만 아니라 테슬라뿐만 아니라 BMW, GM, 폭스바겐 등 전기차용 배터리 자체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아까 세 번째 이야기에서 잠깐 얘기했다시피 지난 5월부터 LG화학과 합작법인 얼티움 셀 생산 공장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2022년에 양산을 시작해 2023년에 출시되는 20개 종의 전기차에 자체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BMW 역시요, 이 배터리 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독일 뮌헨에서 배터리 셀 영양 센터를 개소하고 배터리 전문 인력을 모집, 파일럿 생산 라인과 충방전을 위한 설비를 구축하는 등 배터리 연구 개발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독일 연방 정부와 바이에르 주로부터 6천만 유로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미넨 근처의 파일럿 배터리 셀 공장도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기차 하면 바로 폭스바겐이 제일 먼저 일찍부터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폭스바겐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권시안의 지분 26%를 매입해 중국 전기업계에 직접 출자하고 스웨덴의 배터리 팩 업체 노스볼트와 함께 합작사를 설립하기도 했죠. 그래서 또 이제 배터리 팩을 또 생산하기 위해서 미국 테네시 주에 위치한 폭스바겐 채터누가 공장을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는 내년 봄까지 미국에 생산되는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과 배터리 팩을 자체 개발하기 위한 시험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라 하고요. 그룹은 또 폭스바겐 그룹은 이 모빌리티 추진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약 330억 유로를 투입하고 2025년까지 총 15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당장은 협력사나 공급사를 통해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긴 하지만요. 향후 5년 내에 직접 개발한 배터리를 대거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이것도 전기차 배터리인데요. 사실 이제 전기차의 핵심 요소인 리튬이온 배터리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성능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배터리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산 린드로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 바로 코어셀 테크놀로지가 이 기술 개발로 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7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코어셀은요, 독일 화학 대기업인 BASF-SE와 협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어셀 테크놀로지는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극 표면 코팅 기술을 통해 배터리 성능을 유지한다는 것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리튬이온은 배터리 내부의 전극 사이를 앞뒤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들이 층을 통과할 때 리튬의 일부가 고착되어 남아있는 이온이 앞뒤로 이동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동이 쉽도록 전극 표면에 직접 코팅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코어셀 측은요, 코팅을 통해 리튬이 쉽게 고착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어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진입 프로세스가 가속화되고 리튬 사용량이 줄어들며 배터리 수명이 훨씬 길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은요, 전극층이 롤투롤 기계로 제조될 때 액체 형태로 코팅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이렇게 덧붙였고요. 지금 코팅 작업을 해서 지금 테스트 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코팅이 표준 소재에 비해 성능 향상이 입증됐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성공이 돼서 성능이 입증돼서 조금 벤처스가 주도한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400만 달러를 조달받았다고 밝혔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해외 자동차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 현재 네이버와 디지털이 팟빵과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요,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의 이웃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디지털은 구독, 팟빵과 파티에서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는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모터스포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코로나19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지난 주말부터 16일부터 서울과 경기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천해 두고 있습니다. 실천 격상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실천해 주셔야지 코로나19가 지금 어떻게 보면 또 한 번의 또 중대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되도록이면 꼭 그 세 가지를 꼭 실천해 주셨으면 분명히 다시 한번 이런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모터스포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